저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떨려요. 딸이 아직 10살이었을 때 남편과 저는 이미 이혼했어요. 그때 저는 39, 딸은 겨우 10살이었죠. 혼자 남겨진 저는 늘 허전했어요. 삶의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이 제 마음속 깊이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옆에는 새로운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사위, 제 딸이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저와 사위는 겨우 23 차이. 23,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게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쪽으로 흐르는 법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그저 딸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사위의 몸은 너무 탄력적이고 작은 손짓, 상냥한 말투, 가끔 무심히 보여주는 그 눈빛 하나까지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충분했죠. 하루는 제가 딸네 집에 들렀는데 사위가 저를 맞이하며 웃는 모습이 너무 다정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머리카락 끝이 쭉 뼈섰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나무랐어요. 이건 잘못됐어, 딸의 남편이잖아.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간절히, 더 집요하게 사위를 향했습니다. 그의 상냥함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의 미소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딸이 옆에 있을 때조차 사위의 작은 행동 하나에 저는 숨을 죽이며 반응을 살폈어요. 그저, 이렇게 다정하게 딸을 대하나? 하고 감탄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와 욕망이 뒤섞여 불타올랐죠.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출장으로 며칠 집을 비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비밀일 뿐이야. 아무도 모르게 잠깐 그냥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날부터 우리 집안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무심코 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어요. 그의 몸에서 풍기는 남성적인 향기에 저는 숨이 막힐 듯 했고 그저 시선을 피하는 척 하면서도 몰래 바라봤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점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욕망과 죄책감, 외로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 마음은 이미 사위를 향해 완전히 기울고 말았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딸이 출장 간 그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딸이 없으니 조용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사위가 옆에 있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머릿속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상상들이 머리를 스쳐갔죠. 하루는 저녁에 우연히 주방에서 마주쳤어요. 사위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저를 향해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몸이 얼어붙은 듯 멈췄어요. 대답하려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웠죠. 하지만 사위는 눈치를 못 채는 듯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자신을 나무라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끓어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의 손이 물에 젖은 그 순간 반짝이는 물방울이 튀는 모습까지도 제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아, 이건 이러면 안 돼. 자책하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욕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동안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잠깐만 앉아도 돼? 제가 묻자 사위는 아무렇지 않게 물론이죠. 라며 자리 양쪽을 조금 벌려주었어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의 채취가 코끝에 스며들고 손이 소파 팔걸이에 닿는 것만으로도 제 몸은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떨렸죠.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이상하게도 금지될수록 더 간절해지는 법이었어요. 사위가 TV를 보며 조용히 웃는 모습, 손을 털어 소파에 살짝 닿는 그 움직임. 모든 것이 유혹처럼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선 교환과 우연한 접촉뿐이었지만 점점 심리적 긴장감과 은밀한 감정이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무심코 제 손에 닿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떨렸고 그가 제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 때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에 몸이 굳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건 내 욕망일 뿐 현실이 될 수 없어. 하지만 그 욕망은 점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 집, 이 상황, 사위와의 관계에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그 후로 매일 밤마다 저는 자신을 억누르며 동시에 몰래 바라보는 즐거움에 빠져들었어요. 사위가 지나갈 때마다 몸이 떨리고 그의 말 한마디, 웃음 하나에 심장이 미칠 듯이 요동쳤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사위에게 말을 건네고 조금 더 오래 눈을 마주치고 손짓을 기다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은 점점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그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를 억누르기 힘들어졌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제 마음속 욕망은 통제를 벗어나 불타는 화염처럼 번져만 갔어요. 어느 날 사위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투는 평소와 다르게 살짝 떨리고 있었고 제 심장은 그만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경계심과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손이 떨리면서도 저는 그의 손길에 살짝 닿았고 그 순간 느껴지는 체온과 근육의 긴장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비밀스러운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까이 앉기, 우연히 손이 닿기 정도였지만 점점 눈빛, 손짓, 말투 하나까지 서로에게 은밀한 신호가 되었죠. 밤이면 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욕망일 뿐 현실이 되면 안 돼.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동자는 이미 사위를 향한 금단의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우리 집 거실에서 아주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청소를 하다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우연히 제 손목에 닿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숨이 막히고 머리가 핑 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는 눈치조차 못 챈 듯 그냥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도 저는 그 손길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책과 흥분, 죄책감과 몰입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사건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사위와 함께 있을 때 제 마음은 긴장감과 쾌감, 죄책감으로 동시에 흔들렸고 그와 가까이 있을수록 저는 점점 자제력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사위가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일부러 다가갔습니다. 혹시 조금 도와드릴까요? 그의 고개가 살짝 돌며 제 눈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저를 정신없이 흔들어 놓았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사위 역시 무심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은밀한 신호와 관심을 보내며 조금씩 금기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스스로를 달래며 딸이 돌아오기 전까지 잠시만이라고 되뇌었지만 그 욕망은 점점 제 마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 우리는 막장 드라마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그 사건이 일어난 날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출장에서 예상보다 하루 빨리. 그때까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속으로 딸이 모르는 한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눈빛은 예민하게 반짝였고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에 일찍 들어왔네요? 딸의 목소리에는 뭔가 불안한 톤이 섞여 있었고 제 가슴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사위는 딸을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조금 피곤한 듯 긴장된 기색을 띠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고 속으로 이제 끝이구나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딸은 점점 날카롭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사위랑 무슨 사이예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린 걸 딸은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은 결국 집안 곳곳을 몰래 살피기 시작했어요. 사위와 제가 부엌에서 무심코 주고받던 작은 신호, 손짓 하나, 시선 교환까지. 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한 증거처럼 보였죠. 저는 숨을 죽이며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제발 딸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딸은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 있고 제가 그의 손을 잠깐 잡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날카롭게 나를 세운 칼날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공포, 죄책감, 욕망, 후회가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막혔지만 동시에 뭔가 설렘과 긴장도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당황하며 얼른 저를 바라보았지만 딸의 분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딸의 눈빛 속에서 실망과 배신, 그리고 분노를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가족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막장 드라마의 현장이 되었어요. 딸의 울음, 사위의 당황, 저의 숨죽인 떨림. 모든 것이 뒤엉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망을 억누르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참혹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긴장감 속에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설렘과 금단의 쾌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막장은 이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사위는 당황과 죄책감으로 눈을 피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금단의 긴장과 짜릿한 쾌감이 남아 있었죠.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사위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을 해보려 했어요. 딸, 이건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죄송해. 하지만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방 안은 폭풍처럼 흔들렸습니다. 사위는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분노 앞에서는 어떤 사과도 소용이 없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망을 억누르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수 있다는 것을. 딸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사위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저는 그를 붙잡았어요. 잠깐 그냥 제발 나를 이해해줘. 하지만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금단의 긴장감과 설렘이 남아 있어 제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걸어왔는지 다시금 느꼈죠. 그 후 우리는 서로를 멀리하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는 아직도 어색한 거리를 두고 사위와도 말없이 지내야 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막장 드라마처럼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끝까지 긴장감 넘치고 막장 드라마처럼 몰입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